반갑습니다. 국장회계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분계를 끝장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계 연습 자료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자료를 올려왔었어요. 무료로 이제 자료만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강의를 유튜브로 찍었었고요. 이번에도 책이 새로 출간되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요 일반 전표 입력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 부분을 분계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분계 연습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배포를 할 거예요. 이 부분만요. 그리고 그 배포를 받으시는 방법은 제가 이제 이 영상의 아래쪽에 설명란에도 그걸 넣어 놓겠지만,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말 한 줄이랑 이메일 주소를 밑에다가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일반 전표 입력 부분과 관련된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 일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걸 PDF로 보내달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출판사와 계약 관계상 그럴 수 없고, 여러분께서 책을 구매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PDF 파일을 제가 보내드릴 건데, 답안 파일은 따로 안 보내드릴 겁니다. 답안 파일은, 물론 답안을 찾으시는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끝장회계에 가시면 제가 이 책 전체에 대한 답안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받으셔서 거기서 일반 전표 부분을 확인하시면 뭐 답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수업 때 할 거 일반 전표 입력 분계 연습 부분에 이 부분에만 해당되는 답안을 따로 만들 계획은 전혀 없고요.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수업 들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필기를 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계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좀 드리자면, 먼저 1번, 이 수업을 잘 들으세요. 자, 수업을 잘 들으시고 밑에다가 답을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분계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요령을 잘 듣고 그리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프린트에 여러분들만의 답안지가 완성이 되시겠죠. 자,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PDF 파일을 인쇄를 하세요. 새 걸로 인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시간 재면서 직접 풀어본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프린트를 두 번 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프린트는 답안 파일, 답안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제 제안을 또 인쇄를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PDF니까. 인쇄하신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답을 보시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됐죠? 이게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매우 흡사한데,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영어만 적혀있는 거,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새로 외우는 것처럼 직접 한번 풀어보십시오. 꼭. 그리고 틀린 문제가 나오시면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또 인쇄를 하셔서 틀린 문제만 한 번 더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이거는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분계를 지금 요 자료에 있는 거 다 외우십시오.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1강부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론하다가 갑자기 지금 실무를 하더니 이제 분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전산회계는 이론에서도 분계가 문제로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그 분계를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분계부터 외우고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분계를 다 외우시면, 자, 일반전표 이거 끝나면 제가 다시 이론 부분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당좌자산부터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나가 볼 건데요. 먼저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죠.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때요. 입력할 때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한번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문제 하나하나 풀고 입력할 때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 이야기였는지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암기하는 방식은 선미, 그 다음에 외상,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선은 이쪽 선급금, 선수금, 미는 미지급금, 미수금, 그리고 외상이 들어가는 계정 과목, 다음 들어가는 계정 과목, 그리고 나머지들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미야 외상값 갚아라, 으로 갚을래, 아니면 어쩔래 기타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냥 암기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계정 과목들 잘 보세요. 얘네들 받을 돈 아니면 갚을 돈이에요. 채권 채무라는 거죠. 여러분, 채권 채무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그 돈을 받을 사람이나 혹은 갚을 사람의 이름을 잘 장부에 적어 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들은 거래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차변, 대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뭘 나타내고 싶은 거냐면, 자, 왼쪽에서는 이 계정 과목들이 뭔지 파악을 하셨다면, 오른쪽 그림에서는요, 이 계정 과목들의 위치를 좀 보십시오. 위치를 보시면은 이제 얘네들이 차변 계정이냐 그리고 대변 계정이냐에 따라서, 차변에 있으면 자산이고요, 대변에 있으면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암기하는 포인트로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깔고 이제 분개를 할 건데요. 자, 이 수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일단 두 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할 건데, 먼저 분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입력하는 방법은 제가 몇 문제, 앞에 있는 몇 가지의 문제만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 입력하는 거라서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는 것들은 처음에 조금만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문제 풀 때마다 다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그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특히 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입력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책에 보시면 83회 기출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수험번호, 감독관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설치하는 법 연습했었죠. 자, 기존에 있던 빨간 색깔 데이터를 쓰지 않을 거고요. 이번에 또 데이터를 새로 깔아서, 83회 보이시죠? 새로 깔아서 깨끗한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할 거거든요. 텍스 눌러주시고, 자,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여기 수험번호 칸에다가는 위에 적혀 있는 수험번호 보이시죠? 이를 누르고 계시면 커서가 자동으로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이름을 넣어주세요. 자, 참고로 수험번호 같은 경우는 시험 치실 때 여러분들 수험번호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넣으시면 되겠고, 이름도 지금 연습하실 때는 꼭 자기 이름 넣는 연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설치 눌렀고요. 자, 그리고 문제 유형은 내가 실제 시험 때는 A형인지 B형인지 시험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연습하실 때는 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형, B형의 차이는 뭐냐면, 이론 문제의 그 문제 순서만 달라져요. 실무 문제는 순서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독관 번호는 위에 8341이라고 적혀 있죠. 적혀 있고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우선 나왔고요. 분개는 어디에 넣느냐 하면 왼쪽 위에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몇 월 며칠 넣는 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요, 분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먼저 매출채권과 관련된 문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수업 시간에는요, 제가 별표 친 문제만 일단 하겠습니다.
별표치 문제 위주로 일단 할 거고요. 그리고 별표치지 않은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답안은 제가 요것만 따로 만들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장에게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실무 답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참고적으로 해서 한번 채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할게요. 우리 거래 판료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거래의 판료서. 요거는 우리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는 문법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차변. 지금 같이 한번 읊어보세요. 대변. 이거 어떻게 적는다 라고 암기했었죠. 먼저 자산, 부채, 자본. 대변 쪽에도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차변 밑에는 뭐 비용, 대변은 수익. 일단 먼저 적으랬죠. 자, 그리고 각자의 자리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또 더 적어 드릴게요.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이 있었고 부채, 자본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차변에 비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익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기억 잘 하시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차변에 있는 자산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산의 원래 자리가 차변이 맞죠? 그러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한댔죠. 그리고 대변이면 자기 자리가 아니죠. 나갔습니다. 부채, 차변 자기 자리 아니죠. 나갔다. 대변 자기 자리 맞죠. 들어왔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다 이런 식으로 비용 차변 자리 맞죠. 들어왔다. 들어왔다. 화살표로 적자라고 했습니다. 일반 시중에 있는 책은 증가, 감소 혹은 발생 이렇게 적었지만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좀 풀어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화살표로 하시는 게 좀 더 직관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름 붙이면 되잖아요. 위로 화살표면 증가, 아래로 화살표면 감소. 요건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적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적기로 약속되어 있는가? 차변. 그렇기 때문에 분기하실 때도 이 방법, 이 논리에 따라서 이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법에 따라서 문장을 만들듯이 분기하실 때도 이런 문법에 따라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거래 판료서를 정리했기 때문에 바로 1번부터 별표치 문제 위주로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요, 매출채권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 매출채권이 뭐였죠?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이다. 요거는 완전 기초예요, 이제. 자, 분기하는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먼저 날짜 말고 문제를 읽어볼게요. 빠른전자의 외상매출금.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동그라미 칩니다. 자기합 수표 받고 500만원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이체받았다. 자, 지금 제가 뭐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계정 과목에다가 동그라미부터 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항상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계정 과목에다가 동그라미를 친다.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영어 독해하실 때 직독직해 하시죠. 순서대로 그냥 읽으라잖아요.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가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영어 읽고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한번 순서 재배치해서 이렇게 뭐 풀이를 한다, 해석을 한다 하는데 그러면 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강사들이 가르치냐면 직독직해라. 나는 먹었다 밥을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어쨌든 이해되지 않느냐. 맞죠? 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대로 합니다. 자, 먼저 외상매출금 중 1000만원은 돼 있죠. 외상매출금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하세요. 받을 돈. 그럼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고요. 원래 차변이 자기 자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를 쫙 읽다 보면 지금 외상매출금이라는 걸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돌려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내가 받을 돈이라고 적어 놨었던 거를 이 문제에서는 이제 돌려받았으니까 이제 지워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반대쪽에다가 적습니다. 외상매출금이라고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금액을 보세요. 1000만원은 그 중에서 1000만원은 수표고 500만원은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1000만원 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바로 적지 마시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돌려받았는데 얼마인가 보자 라는 거죠. 자, 하나씩 볼게요. 두 번째 보세요. 계정과목 수표로 받고, 여러분 그냥 기억하세요. 수표를 받았다, 일반적인 수표를 받았다 라고 하면 현금입니다. 현금을 1000만원으로 받았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5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보통예금도 내 통장 이름이라 했고요. 요거 돈과 같은 거예요. 내 자산의 증가는 어디 적기로 했다?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적으시고 얼마? 500만원. 됐습니까? 그러면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자연스럽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항상 분기하실 때는요,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 자동적으로 1500만원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뭐 했죠? 밑줄 그었죠. 이 말의 뜻은 차변의 합을 그냥 합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변을 기준으로 대변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제가 줄을 끌 거니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거래처를 적어야 되는 계정 과목이 있었죠. 잠깐 올릴게요. 자, 거래처를 적어야 되는 계정 과목 한번 보시면 우리가 방금 분기한 계정 과목 중에서 외상매출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표시하는지 잘 보십시오. 앞으로는 이제 거래처를 적겠다라는 뜻으로 그 계정 과목 옆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칠게요. 그리고 위에서 거래처를 찾아서 괄호 이런 식으로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기하실 때는 모든 걸 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 입력할 거거든요. 입력할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걸 다 적지 마시고 우리만의 약어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럼 분계가 일단 끝났고요. 자, 이제 아까 일반 전표 띄워놨던 거 있죠? 요거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이제 순서를 잘 봐주세요. 먼저 몇 월 며칠 넣는 거죠. 요거를 종종 클릭하셔서 몇 월이라고 넣으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엔간하면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좀 더 빠르기 때문에 10 눌렀죠. 그리고 1 엔터 이런 식으로 넣으시라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구분에다가 커서가 옮겨왔죠. 요것도 이제 한 번만 설명 좀 드리고 앞으로는 설명 안 드릴 건데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도움말이 있습니다.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 대변, 5번 결산 차변 돼 있는데 우선 처음에는요 3번, 4번만 기억해 주세요. 3번, 4번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럼 지금 차변 현금 얘부터 넣고 싶거든요. 어떻게 넣느냐면 먼저 숫자 차변이면 3번이라고 돼 있거든요. 3 차변 들어갔죠. 그리고 자, 입력할 때는 지금 커서가 요 작은 칸에 가 있죠. 작은 칸은 코드 넘버고요. 요 넓은 칸이 이제 그 이름이 들어가는 곳인데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는 지금 커서 옮긴 다음에 바로 현금이라고 두 글자를 칩니다. 이렇게 넣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커서에 코드 번호 커서에 옮긴 다음에 F2번을 누릅니다. 혹은 여기 코드라는 거 보이시죠? 가마 올려놓으면 F2라고 적혀 있는 게 뜨죠? 그래서 F2번을 좀 외우셔도 돼요.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F2번 누르면 바로 조회창이 뜨죠. 여기서 현금이라고 치면 현금이 들어가는 모든 계정 과목들을 출력을 해주죠. 그러면 커서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계정 과목들을 찾아서 엔터. 됐죠? 자, 우리는 이제 거래처 안 넣을 거잖아요. 이럴 때는 오른쪽 화살표 키 있죠? 그걸로 이렇게 이동을 하세요. 그리고 차변까지 갑니다. 여기서 왜 엔터를 안 치냐, 엔터를 쳐서 가도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요거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연습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 키를 눌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아까 현금이 위에 보시다시피 1000만원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1000만원 넣을 건데 우리 숫자 넣는 법 기억나세요? 10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누르면 공세개가 바로 입력되죠. 요거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차변을 넣었습니다.
차변에 하나를 넣었죠. 자, 그럼 바로 이제 대변에 있는 외상 넣을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차변을 먼저 넣으실 거면 차변에 있는 것들 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 먼저 넣으셔도 되거든요. 그럴 때는 대변에 있는 애들 먼저 다 넣어주시고 차변에 있는 걸 넣어주셔도 돼요. 일단 우리는 차변을 먼저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예금이죠. 보통은 검색을 하실 때요. 두 글자만 검색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보통이라고만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통이 들어가는 계정 과목을 출력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평소에 항상 두 글자만 일단 치는 연습을 하세요. 네 글자 뭐 다 치셔도 나오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500만원 됐죠. 그 다음에 대변. 자, 이 대변에서는 이제 외상 매출금인데 외상이라고만 쳐볼게요. 자, 그럼 보시다시피 외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이 쭉 출력이 되죠. 위아래로 화살표 키 눌러보시면 이동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외상 매입금 아니고요. 외상 매출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외상 매출금에 우리 빨간색으로 이렇게 괄호 쳐놨죠. 이게 뭐였다? 거래처 이름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처라는 칸, 이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빠른이라고 칩니다. 빠른. 자, 이런 식으로 거래처 이름이 나오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입력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특징상 반대쪽 변 보세요. 지가 알아서 잔액을 계산을 다 해줍니다. 이게 이제 K랩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줄을 위에다가 끈 거죠. 어차피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요거를 내가 계산해서 입력할 필요 없어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됐죠? 자, 입력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는 요령만 아신다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그 요령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렇게 하시면 입력은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넘어서 3번으로 갈 건데 지금 2번 문제를 잠깐 보니까 그냥 넘어가기에는 자, 이런 식의 문제였던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분개할 때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고 있죠. 어떻게 한다? 계정 과목부터 동그라미 칠게요. 왕자상의 7월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 자,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전액 보통 예금으로 끝났습니다. 분개는 계정 과목부터 찾아서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계정 과목과 관련된 단서가 문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내가 받았나 줬나 요것만 좀 체크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1번에서는 제가 직독직해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자, 2번은 잘 보세요. 제가 팁으로 조금 편안하게 하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부를 자산이죠. 보통 예금으로 얘도 자산입니다. 그럼 아까 배우셨던 요령대로 한다면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야. 그래서 나는 차변에다가 받을 돈이라고 일단 기록을 해 두었어.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돌려받으니까 받을 돈을 지워야 되겠지. 그럼 자산의 감소는 우리가 대변에 적기로 했지. 그래서 대변에다가 외상 매출금을 적는 것이지.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방식이에요. 됐죠? 근데 처음에 분개하시는 분들은 여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헷갈린다 하더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뒤에 있는 다른 계정 과목을 보세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어. 이거 돈과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 돈에다가만 일단 집중하세요. 보통 예금 받았으면 차변일까 대변일까 이 정도는 알잖아요. 돈이 들어왔다. 나한테 돈이 들어왔으면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 되나요? 자,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분개 대변이 비어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나머지 계정 과목인 외상 매출금을 적으시라고요. 끝. 쉽죠? 자, 그래서 분개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또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문제를 직독시켜야듯이 읽어 가시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처음엔 잘 모르겠다 하시면 돈에 집중하세요. 돈이 들어왔다 하면 차변에 적고 돈이 나갔다 하면 대변에 적고 그럼 나머지 빈칸이 생기겠죠? 거기에다가 나머지 계정을 적는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를 별표가 적힌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풀어드렸냐면 이 문제 보시다시피 금액이 없습니다. 계정 과목 보시다시피 이제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적어야 되니까 괄호를 이렇게 칠게요. 여기 위에 거래처 보이시죠? 왕자상해의 7월 말 현재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시면은
자, 7월 말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을 돌려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한번 문제 푸는 요령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프로그램을 띄워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처 이름이 나왔죠. 그리고 계정 과목 이름이 나왔죠. 요건 나중에 이제 전산회계 2급 조회에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방법인데, 자, 문제에서 그 계정 과목과 관련된 금액을 볼 때는요. 저 오른쪽에 메뉴 한번 보세요. 만약에 물어보는 계정 과목이 재무상태표 계정이라면 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손익계산서 계정이라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문제처럼 거래처 이름과 계정 과목을 물어볼 때는요. 요 거래처 원장 메뉴에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거는 뭐 지금 요 문제를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이름과 계정 과목을 알려줄 때는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날짜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7월 말이라면 날짜를 특정 짓습니다. 7월 31일부터 7월 31일이라고 특정 지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이름이 외상 매출금이죠. 그럼 우선 아까처럼 외상을 치시고, 자, 적절한 계정 과목 이름 외상 매출금을 엔터 칩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도 왕자상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왕자 치셔도 됩니다만,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 엔터를 그냥 쳐보세요. 자, 엔터를 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첫 번째 계정 그 거래처 코드부터 끝 번째 코드까지 다 조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왕자상회를 찾으셔서 여기 잔액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예 그냥 왕자 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왕자가 안 치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F2번을 눌러서 조회 그 창이 뜨게 하십시오. 왕자, 그 다음에 왕자.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잔액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금액은 요때 당시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300만 원 적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입력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띄웠고요. 날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10월 10일이죠. 그러면 10월 10일이라고 넣습니다. 여기까지 넣었죠. 그리고 차변에다가 보통예금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가시고 300만원 넣으시고, 그리고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 넣으시고 거래처 보십시오. 왕자죠. 왕자. 그리고 300만원까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별표 치워준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조회를 하신 다음에 금액을 가져와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풀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3번 별표 없인 문제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부터 4, 5번 이렇게 순서대로 다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요령은 뭐 동일합니다. 계정 과목부터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상계처리라는 단어가 일단 나왔으니까 줄 끌게요. 상계처리.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이제 잘 보세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급하였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하나씩 또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상계 처리가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은요, 받을 돈. 외상 매입금은 갚을 돈.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부산이라는 거래처한테 내가 받을 돈도 있고 갚을 돈도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그거 퉁치자 말 아시죠? 네, 퉁치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없애자. 그리고 나머지만 뭐 갚든지 받든지 할게, 이런 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분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상 매출금은 받을 돈입니다. 자산이고 차변에 적혀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걸 없애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대변에다가 외상, 이제 다 적을게요. 매출금, 이거 이름이 다르니까, 맞죠? 그리고 금액이 270,
적었습니다. 그리고 차변, 외상매입금은 빚입니다. 갚을 돈이었죠. 그러면 부채였기 때문에 대변에 적어놨습니다. 갚을 돈이라고. 자, 근데 그걸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변인 차변에다가 외상매입금이라고 적습니다. 외상매입금 금액 보세요. 380만원. 여기까지 일단 됐나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금액을 한번 눈으로만 비교해 보세요. 보시다시피 차변이 좀 더 크죠. 대변이 작고요. 그러면 어디다? 금액은 추가적으로 여기 대변에 생겨야 되겠죠. 그래야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아지잖아요. 자, 그럼 위에 보시면 당좌 수표를 내가 발행했다 했죠. 그럼 내 통장, 당좌가 들어가는 통장이 뭐가 있었더라? 당좌예금 기억나십니까?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을 발행하다. 지금 밑줄 거였죠. 요거 직접 눈으로 암산하셔서 금액 계산하셔도 되지만요. 보시다시피 그냥 제가 줄 거 놨다. 이거는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처가 들어가야 하는 계정 과목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괄호를 쳐놨습니다. 둘 다 거래처가 동일하게 부산이고요. 됐나요? 그럼 요거 입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그 문제 날짜가 몇 번이었는지 잠깐 볼게요. 날짜가 8월 14일이네요. 자, 그럼 날짜부터 바꿉니다. 8월 14일. 자, 그리고 차변입니다. 차변은 외상치고요. 매입금이니까 맨 아래쪽에는 얘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가 아까 부산이었죠. 이런 식으로 금액은 380 됐고요. 이제 대변 외상. 자, 이번에는 매출금이 됐습니다. 매출금 넣으시고, 자, 금액으로 옮긴 다음에 금액을 바꿉니다. 270으로 바꿨죠. 아, 그리고 여러분 외상 매출금도 거래처 넣어야 되죠. 부산. 자, 그리고 대변 보세요. 당좌예금, 당좌 쳤습니다. 차월 아니고요. 예금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거든. 근데 이제 엔터를 쳐볼게요. 떨어지잖아. 여기 있는 글자가 그대로.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코드 번호가 지금 안 들어갔죠. 그러면 크게 상관없어요.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보기가 좀 안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떨어지지 말라고 오른쪽 커서 키를 누르라고 했던 거고요. 이거 지우고 싶죠? 그러면 커서 옮기신 다음에 스페이스 엔터 이렇게 하면 또 지워져요. 이 부분만.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이제 분개하는 방법과 입력을 동시에 다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분개 위주로 일단 쭉 가겠습니다. 물론 입력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은 문제는 또 입력할게요. 4번 문제 풀다가 이거 입력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것도 입력할게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매출처인 서초상해에 자, 계정 과목 넣으면 동그라미 중에서 57만원은 제품 분량으로 N울이란 단어, 키워드,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송금받았다. 됐습니까? 이제 하나 가볼게요. 순서대로 갑니다. 먼저 외상 매출금 1000만원 중 총 금액 나왔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00만원 중에서 지금 대변을 왜 적냐면, 문제를 쭉 읽다 보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얼마는 깎아주고 나머지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외상값 받을 돈이라고 적어놨던 거 차변에 있었을 거거든요. 그걸 이제 다 지워주는 거죠. 그래서 대변으로 왔고요. 자, 그리고 얘는 거래처를 적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바로 쳤고요. 서초상에 이렇게.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는지 볼게요. 나 원래 10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제품 분량으로 N울이 깎아줬대요. 그러면 지금 매출이란 단어 보이시죠? 매출 그리고 N울이 두 개를 연결시켜 보시면 계정 과목 하나 나오죠? 매출 N울이. 요 돈은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금액이 57만원. 요만큼은 내가 안 받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받겠다. 줄 거죠. 자, 이거 아까 했던 그 응용인데요. 아까 제가 차변을 먼저 넣어도 되고 대변을 먼저 넣어도 된다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입력해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문제 푼 거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우선 날짜 7월 25일.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입력하려고 보니까 이미 입력된 게 하나 있죠. 요거 한 번씩 지우는 분이 계신데 지우지 마세요. 밑에 칸에다가 새로 넣는 겁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날의 다른 거래예요. 그러니까 지우지 마시고. 자, 그럼 입력해 볼게요. 아까는 우리 차변부터 넣었죠. 보통은 차변부터 다 넣고 대변을 넣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보시다시피 차변 쪽에 빈칸이 하나 보이시죠? 그러면은 대변을 먼저 넣겠습니다. 대변 외상매출금 거래처가 서초상회. 자, 금액은 1000만원 요렇게 넣으십시오. 그리고 차변, 자, 매출 애누리라고 했죠. 에 집어볼게요. 자, 매출 애라고 쳤는데 지금 바로 안 나오네요. 우선 그럼 매출이라고 쳐볼게요. 계정 과목을 쭉 보면, 자, 계정 과목이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그냥 매출 애누리라는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등록이 되어 있네요. 요거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회계 프로그램마다 모든 계정 과목이 동일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K랩을 쓰고 있지만 나중에 혹시나 뭐 더존을 쓰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쓰실 수도 있는데 계정 과목의 특성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름이 조금씩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두 글자만 일단 치시고 애누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 찾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K랩에서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돼 있죠. 요거 그래서 환입이라 쳐볼게요. 네, 이 계정을 씁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지금 계정 과목들이 여러 개 떴죠. 자,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뭐를 쓰셔야 되냐면 위에 잘 보세요.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제품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자, 그럼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도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됐죠? 네, 요거를 쓰셔야 됩니다. 요거 딴 거 쓰면 틀립니다. 자, 오른쪽으로 화살표 차변에 왔죠? 금액 57만원 됐고요. 자, 차변 나머지 넣겠습니다. 보통 예금 엔터 치자마자 차변이 자동으로 채워지죠. 이런 거는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밑줄 쫙 긋고 가자는 거죠. 됐죠? 넘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죠.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 읽어볼게요. 제품 매출 거래처인 대구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자, 계정 과목 나오면 동그라미. 그리고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2%의 할인 동그라미. 잔액은 보통 예금 계좌로 받는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계산 좀 하셔야 돼요. 자, 우선 해볼게요. 먼저 분개할 때의 계정 과목부터 적어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아까 4번 하셨다면 기억나실 거예요. 외상 매출금은 원래 차변 계정이다.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외상 매출금 돌려받았네. 그럼 받을 돈이라고 적어놨던 거를 반대쪽인 대변에다가 적고 금액도 1250만원이라고 적는다. 항상 숫자 적을 때 콤마 찍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얘는 거래처 적는 거랬지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할인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럼 아까랑 조금 비슷하게 매출이라는 글자와 할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였죠. 그리고 할인. 이게 세 가지 있습니다.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그건 두 개를 묶어서 계정 과목으로 좀 쓰는 거죠. 매출 환입 및 애누리로. 그리고 매출 할인이라는 거는 물건을 내가 팔았고요, 외상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빠르게 회수해주면, 빠르게 갚아주면 깎아주겠다라는 약정을 맺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 할인이라고 적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위에 금액 보세요. 1250만원의 2%죠. 요거는 계산기를 좀 띄우겠습니다. 실제로 하실 때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실제 손계산기 있죠? 그거 들고 가셔가지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금액 1250만원. 요거는 플러스 버튼 안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플러스 누르지 마세요.
플러스 누르면 말 그대로 플러스 시키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1250만원. 이런 식으로 0을 다 치셔야 돼요. 요거 계산기는. 곱하기. 키패드 위에 별 표시 있죠. 그게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죠. 여러분, 2%는 0.02를 곱하셔도 되고요. 보세요. 그게 헷갈리시는 분이 간혹가다 계시거든. 다들 수학을 잘 할 순 없잖아. 0.02가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셨으면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곱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 보세요. 곱하기까지 눌렀죠? 2 누르시고 여기 퍼센트 보이세요? 퍼센트 누르세요. 그럼 0.0이라고 자동 만들어주죠? 그리고 는 그럼 금액은 25만원 계산됐습니다. 자, 요것도 간혹 가다가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계셔갖고 알려드린 거예요. 25만원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보통 예금. 어떻게 줄? 찍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일단 입력해 볼게요. 매출 할인도 새로운 계정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다 싶어서. 날짜 7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다시피 뭔가 입력이 돼 있지만 요거 손대지 마시고 아래쪽에 가시고요. 그리고 차별의 보통예금 밑에 우리가 빗줄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대변을 먼저 넣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맨 위에 있죠? 넣으시고 거래처 적겠습니다. 거래처는 대구네요. 주라는 글자 굳이 안 치셔도 돼요. 그냥 뒤에 있는 대구만 치셔도 이렇게 주까지 다 검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1250만원 되겠고요. 금액 잘못 넣었죠? 다시 넣을게요. 1250만원 넣었습니다. 차변 매출 할인이라고 쳐볼게요. 아, 요거는 이제 잘 나오네요. 자, 여기서 뭐 넣을까요? 아까 배웠던 거 떠올려보세요. 그쵸? 제품 매출이잖아, 위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제품 매출을 넣어주셔야 돼.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키 어떻게 하라고? 커서로 누르라고. 이동했죠? 금액은 25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끝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잔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줬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지금 시간상 9번까지 풀 거예요. 9번까지. 별표 있는 문제가 지금 6번과 9번 남았죠? 그래서 일단 6번 풀고 9번 풀 거예요. 자, 9월 30일. 천안의 수출, 선적일자 나왔고, 9월 10일. 한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으로 환전되어 나오다. 우선은 분개하는 요령부터 좀 알려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뭐냐? 외국으로 수출을 했다는 뜻이에요. 수출했고, 그게 이제 외상값 받을 돈이 있었던 거죠. 분개 방식은 똑같아요. 외상값 받았으면 대변에다가 외상 매출금을 제가 적을 했죠. 그리고 금액은 일단 말고 계정 과목부터 적어 볼게요. 자, 받을 돈 받았으니까 대변에다가 적고 지워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환전돼요. 그러면 차변에 이제 보통예금이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아까 거래처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적고요. 요거까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환전 관련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환율은요, 항상 선적일자 기준이라는 거 우선 기억을 좀 해주세요. 뭐냐면 내가 외상값이 언제 생겼습니까? 물건을 팔 때 생겼겠죠. 그러면 그 물건을 팔 때를 언제라고 보느냐 하면 회계에서는 선적, 배에 실은 그 날짜에 나는 물건을 팔았다라고 봅니다. 수출하는 거는요. 자, 그래서 외상값은 선적일 때 생겼다. 그거를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럼 하나씩 볼게요. 보통예금은 보세요. 언제 들어왔느냐? 보통예금은 요 날짜에 들어왔잖아요. 됐습니까? 환율 지금 두 개 나오잖아요. 하나, 둘.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잘 보시면서 하시라고요. 자, 선적일자 기준으로 하고 돈은 받은 날짜 기준. 자, 그리고 밑에다가 금액 적는 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외상 매출금이 5,000달러였다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이 5,000달러였다는 뜻이에요. 그럼 돌려받을 돈도 달러로 치면 5,000달러.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환율 계산할게요. 곱하는 거죠. 우선은 내가 외상값 언제 생겼다? 선적할 때 생겼다. 선적일자 환율 얼마다? 1,100원.
골뱅이는 뭐 하나당 혹은 1달러당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 환율이 1,100원은 이렇게 적고, 요거는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계산해보시면 한국 돈으로 이제 550만 원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보통예금. 내가 그러면 보통예금에 돈을 받을 때의 날짜의 환율. 요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105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525만 원이 되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일단은 환율 따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각각 550, 525만 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차변에 25만 원이 비죠? 확인됐습니까? 차변에 25만 원이 빕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계정 과목은 뭘까라는 뜻인데, 지금 왜 비는 상황이 발생했냐면 환율의 차이 때문이죠. 내가 물건 팔 때랑 돈 돌려받을 때 환율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율에 대한 뭐 차이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때 외환 계정 과목 이름 알려드릴게요. 이건 기억하시면 돼. 차까지 적으세요. 외환의 차이로 인해서, 자, 외환 차손이 있고요. 외환 차익이 있거든요. 여러분, 손실, 이익은 이익이거든. 손실, 차변 계정이 손실입니까? 이익입니까? 그렇게 기억해보라고. 차변 계정은요, 비용이잖아. 비용은 손실과 같다 했고, 여기에다가는 손이라고 적으면 돼요. 다시 말할게. 지금 차변의 금액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적어야 되는데, 외환 차까지는 똑같은데, 차변 계정의 손실이 차변 계정이거든. 그래서 손이라고 적었다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대변이 비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대변이 비었다면 외환 차 뭘까? 이구로 대변에다가 그 나머지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것도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분계 이거 차근차근 하시면 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시면서 해보십시오. 지금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아요. 날짜 9월 30일. 모르겠으면 다시 돌려보세요. 날짜 9월 30일. 지금 입력 많이 돼 있지만 우리는 아래쪽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외환차손 금액 바로 우리가 계산했기 때문에 요거는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보통예금 금액은 환율 525만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차변 먼저 넣었으면 차변 있는 계정 과목을 모두 다 넣고 대변으로 가십시오. 외환 치시면 보세요. 차손 아니면 차익 뜨죠. 차변이 비었으니까 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대변은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기억이 안 난다. 천안. 잔액은 55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변 먼저 넣으신 분 혹시 계시다면 뭐 상관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6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 이제 7번, 8번은 직접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답안 파일 한번 확인 좀 하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댓글로 다 달아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9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9번 풀고 이번 타임 마무리합니다. 요거 체크부터 갑니다. 자, 베트남의 세븐전자에 수출했던 선적일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바로 동그라미 칠게요. 외상매출금, 그리고 즉시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보통예금이 됐다. 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아까 분기가 똑같죠. 외상매출금을 돌려받았으니까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외상매출금 거래처 적으시고. 자, 그럼 환율을 보기 전에 이제 달러화가 얼마였습니까? 1000달러래요. 그럼 둘 다 1000달러라고 적으세요. 1000달러. 이제 환율 계산 들어갑니다. 자,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선적일 환율을 보십시오. 이때 이제 우리가 받을 돈이 생겼죠. 7월 1일의 환율 여기 있죠. 1100원.
그리고 지금 오늘 날짜 7월 14일이죠. 오늘 우리가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받았죠. 여기다가는 1,20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을 한화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하면 네, 요 금액은 12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요 금액은 110만 원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차변액과 대변액을 비교하십시오. 보시다시피 대변 금액이 10만원 비죠. 자, 아까 전에 어떻게 하자, 외환. 차, 뭐였어요? 이깁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거래처 이름은 세븐전자였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분개하는 방법, 그리고 입력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료, 분개 자료만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건데, 이 영상의 댓글 부분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한마디와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는 분들께만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